노조의 파업으로 서울에서 경기 수원시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퇴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데모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파업하면 뭔가 서울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 단체 노선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4파업에 노선이 결렬된 서울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첫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출퇴근 전철 이용에 차질은 없는지 좀 하려던 열차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확인해 들기는 해요. 보셔야겠습니다.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하철 파업에 대한 기사를 접했을 때 다음날 출근길 걱정을 가장 먼저 합니다. 파업이라는 행위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왜 파업을 외치는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편한 언성을 높이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파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먼저 단결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죠.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단체 협상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그걸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파업권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파업계라는 말이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체 행동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단체 행동권의 정의에 대해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신입사원이 임금협상이라든지 근로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하고 동등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실질적인 평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은 9시간 일하는데 당신은 20시간 일하십시오. 그랬을 때 입사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그 사장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을 거부하고 그러면 해고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악한 위치에 있는 거죠. 사용자에 비해서 노동자를 사용자의 위치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 수 있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실질적인 평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파업권이랄지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노동조합법 42조 요양에 분명히 파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르면 파업에 진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에 있는 지방 진호위에서 2번의 파업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이루지 않으면 일단 파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파업이 됩니다. 이러한 조정 절차가 완료가 되고 그쪽에서 승인이 내면은 파업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 등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절차도 거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부적인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동의와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만 적법한 파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파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전에 조정 절차를 지키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파업 관련 언론 보도 방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편과 산업 차질을 부각한 보도가 78.2%로 가장 높았고 선명한 파업 쟁점을 설명한 보도가 5.2%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그 파업을 발생시킨 경제적 피해나 시민들이 겪는 불편만을 대해서만 주로 보도를 합니다. 노동조합이 왜 이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노동조합과 정부가 서로 상대방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왜 파업을 했을까요? 파업을 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 운영 지연되고 준법 투쟁을 하면서 운영 지연되고 늦춰지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분들이 했을까요? 왜 그분들이 했을까요, 파업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서울 지하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파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형태는 파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서울 지하철 파업 오니까 내일 늦어지기 때문에 일찍 나오십시오. 파업을 하는 본질이 도대체 뭐고 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파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만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반면 유럽은 개인의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전문 말고 본조항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 헌법은 이제 전문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파업권이라는 명백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에서는 헌법은 바로 파업권을 바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파업은 물론 이제 법률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파업권을 누가만 어떤 주체관이 행사할 수 있다든지 헌법에서 어떤 제한을 전혀 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이제 제도적인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체적으로 볼 때도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다 파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은 파업이 금지되어 있죠. 프랑스에서 파업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개인이 파업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파업권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Alors, la question c'est, vous souvenez-vous des grèves? Du coup, la dernière grève que je me souviens, c'était l'année dernière, c'était pour les retraites. Donc beaucoup de gens sont venus, parce que ça touche un peu tout le monde, donc tout le monde est venu manifester dans la rue, il y avait beaucoup de monde. Donc voilà. Personnellement, ça me dérangerait pas si ça fait qu'on arrête le travail, mais au long terme, en fait, généralement, si on fait une grève, c'est parce que il y a des accomplissements on veut que ça bouge. Du coup, c'est plus, si on fait des grèves en France, c'est plus pour faire bouger les choses plutôt que parce qu'on veut pas travailler. Donc, moi, ça me dérange pas personnellement si je travaille pas, mais faut que ça revienne à la normale et surtout, faut que ça bouge. Donc, par exemple, la réforme des retraites qu'on a fait, c'est parce qu'on n'est pas content de ce que le gouvernement nous demande et surtout ce que le gouvernement impose. Du coup, on fait la grève pour justement faire changer les choses et que ça bouge un peu. Voilà. 프랑스만의 고유한 프랑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태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태도인데요. 파업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은 기본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파업이 초래하는 불편을 비교적 묵묵히 감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솔리다리테 프랑스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국민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뭐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파업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데모하는 거만 생각. 파업하면 뭔가 끊겨버린다는 느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들기는 해요.
머리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뭐 하고 그러면 굉장히 지나가면서 시끄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학부 때 그랬고. 파업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온 거리에 쓰레기가 넘칠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 선진국에 있는 시민들은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시장 집 앞에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 치우라고. 그걸 치우지 않는 노동자들을 뭘 하지 않는 거죠. 시장이 왜 노동자들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지 않느냐고, 도리어 시장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산더미까지 쌓아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파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나중에 내가 파업할 때 누가 내 권리를 이해해 주겠습니까?